안녕하세요, 달입니다. 오늘의 7분 소설은 다시 읽는 괄호박근 안녕입니다. 이주혜 작가의 이 소설을 어제도 읽고 오늘도 읽습니다. 한번 읽는 독서는 독서가 아니다. 진정한 글쓰기는 퇴고하는 순간부터다. 이런 맥락도 없진 않지만요, 어제 읽은 독서만으로는 뭔가 미진해서요,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괄호박근 안녕이란 소설을 2번 읽어서 7분 소설이 14분 소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제 읽은 소설은 어제 읽은 소설이고 오늘은 오늘의 소설입니다. 소설은 여러 개의 복수의 생명을 지니고 있고요, 예술작품은 날마다 새로 태어나죠. 네. 자, 이 소설에는 누락된 서사가 참 많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이야기하는 시간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남편 서구와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다는 표현만 나올 뿐 그 헤어짐이 이혼인지 사별인지 또 헤어짐의 원인은 무엇인지 누구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족과 함께였을 때의 서사가 한 축에 있어서 소설은 2개의 바퀴를 굴리며 전진합니다. 가족 시절의 이야기는 기억을 통해 재생됩니다. 12년 전 가족들과 함께왔던 하코다테를 여행지로 삼은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화자의 이율 배반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던 시절 이야기를 거듭 나열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자칫하면 기억의 허방에 빠지고 만다. 추억으로 치장한 허상과 추돌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기억해내면서 기억하지 않기 위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자책합니다. 괄호를 제목으로 삼고 있는 이 소설이 현상학적 후설의 개념인 판단 정지와 괄호치기 개념을 생각하게 하는 지점입니다. 후설은 낡고 오염된 인식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순수 감각으로 전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유명한 현상학적 전회입니다. 그의 개념인 판단 정지나 괄호치기는요, 순수 감각으로 전회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판단이 있어야 정지를 할 수가 있고 또 괄호 안에 무엇이 있어야 괄호를 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판단을 하지 않고 괄호 안의 내용이 무엇이든 괄호 안팎을 가르는 기준이 어떤 것이든 괄호를 친다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주혜 작가는 그녀가 서구와 헤어진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기억의 허방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추억으로 치장한 허상과 추돌하면 안 된다고 다짐하는 그녀의 태도는 판단의 전제를 아예 지워버림으로써, 판단의 내용을 지워버림으로써 판단을 정지하고요, 괄호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변신을 결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레토릭을 좀 보태자면요, 이 소설은 판단 정지를 출발어로 삼고 변신을 도착어로 쓴 소설입니다. 이주혜 작가가요, 소설 서두에서 내 번역의 출발어도 도착어도 없는 낯선 곳에서 휴식할 거라고 썼는데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 소설이 판단 정지를 출발어로 삼아 변신을 도착어로 쓴 소설이라고 수식했는데요, 이주혜 작가가 들으면 화를 내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이주혜 작가는 번역을 해야 하는 세계, 기억과 해석이 그녀에게 짐지어진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도착어도 출발어도 없는 세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요, 판단 정지와 변신의 세계는 기억도 해석도 없는 세계입니다. 그때의 출발어와 도착어는 음성 언어가 아니라 몸짓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주혜 작가는 남편 서구에 대해 소설 전반부에 몇 가지 편린을 흩뿌려 놓은 것 외에
정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주혜 작가는 소설가가 말하는 방식으로 서구와 그리고 지난 시절의 가족사를 풀어놓았습니다. 많은 경우 소설가는 등장인물과 사건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많은 경우라고 했죠. 일반화를 피하기 위해서 앞에 말을 한정 명제로 만들기 위한 전제입니다. 심리소설도 있고 한유주 소설가처럼 이미지로 전개해 나가는 작가도 있기 때문이죠. 다행스럽게 이게 다행스러워해야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주혜 작가는 인물과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주혜 작가가 등장시킨 인물들 그리고 그 인물들이 벌이는 사건들은 일종의 환영이라는 점입니다. 7본 소설의 앞편에서도 말했지만 맨발 여자는 분명 환영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다면 남편의 폭력에 쫓겨서 그녀의 아파트에 침범하듯 들어섰던 또 다른 맨발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녀도 환영입니다. 하코다테의 호텔 노천탕에서 목욕을 하는 게 아니라 헤엄을 쳤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환영입니다. 그녀를 빼고 하코다테, 그러니까 소설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타임에 등장하는 인물들, 편의점 앞에서 만난 남자나 입산 통제원 등 아주 부수적인 인물들을 제외하곤 모두 환영입니다. 환영이기 때문에 이미지입니다. 네. 왜 환영이고 왜 이미지일까요? 예. 환영들에게 자기와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어준 다음에 그렇게 나누어진 자기와 자기의 이야기의 조각조각들을 다시 깊고 짜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직접 쓰면 될 걸 왜 이렇게 불편한 일을 했을까요? 그것이 소설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 환영들로 현실을 만든 소설입니다. 자기 얘기를 현실처럼 혹은 현실과 가깝게 재현하지 않고요, 환영으로 나누어 썼습니다.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 소설은 한 사람의 체험담이나 꿈에 그치지 않죠. 환영은, 이미지는 퍼집니다. 산포합니다. 현실의 재현은 현실로 복귀하려는 이야기 자체의 욕망을 내포합니다. 현실의 재현은, 그렇게 된 이야기는 한 사람의 것으로 하나의 모노그래피로 정리됩니다. 환영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환영의 이야기는 또 다른 환영을 낳고요, 이미지를 복제하고요, 시뮬라클에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체험되고 여러 모습으로 재창조됩니다. 이것이 예술작품으로서의 소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럴진데 소설을 읽는 독자는 어떤 독법을 지녀야 할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다시 이 소설로 돌아옵니다. 모호합니다. 근데 이 모호함은 여러 해석의 가능성으로 열려있는 모호함이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가 맞다면, 맞지 않더라도 그런 맥락을 따라간다면 서구는 어떤 남편이었을까요? 하코다테의 도로에 열선이 깔려 있다는 점을 자상하게 일러주고요, 딸에게 사소한 실수도 거듭 사과하는 배려심 깊고 따뜻한 사람일까요? 딸의 유아차를 밀어주는 이면의 얼굴을 지닌 폭력 남편의 아바타일까요? 서구는 어디로 떠난 걸까요? 하코다테의 한자어 함가는 하코다테 산 기슭에 쌓인 관이 상자를 닮았다는 설명이 있었죠. 또 하코다테 정상 저 너머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것으로 암시되는 오빠를 그린 영화, 또 맨발 여자가 안내한 묘지. 이렇게 이 소설에 넘치는 죽음의 기표들과 서구와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기억과 해석의 세계를 괄호 밖으로 안녕하고요, 작가는 독자들에게 너무 많은 해석의 숙제를 넘겨준 것 같네요.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 이 모비딕에는 매력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원주민 퀵체크인데요. 그의 몸에는 수많은 문신과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문신과 글자들은 퀵체크의 운명과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타투도 그런 뜻을 담고 있나요? 이 소설 괄호박근 안녕의 그녀의 등에도 그녀의 몸에도 글자들이, 언어들이 새겨집니다. 그녀의 몸은 음성 언어가 아닌 몸의 언어를 담은 괄호가 되었습니다. 그녀 자체가 괄호입니다. 괄호 안의 언어는 말합니다. 안녕, 친애하는 낯선. 맨발 여자가 묘지에서 했던 말, 안녕, 친애하는 낯선 사람은 작은 괄호에 담겨 있었죠. 맨발 여자의 말들은 다 작은 괄호에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이 주인공 그녀의 입에서 발설될 때의 마지막 문장은 큰 괄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안녕, 친애하는 낯선은 맨발 여자, 즉 환영의 말이었다가 자아의 아바타겠죠. 자아의 분신이겠죠. 그런데 이제 현실의 그녀의 말이 되었습니다. 이주혜 작가는요, 괄호 기호를 작은 것, 큰 것, 이것을 활용하면서 아주 많은 소설적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자, 7분을 훨씬 넘기고 10분도 넘겼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갑니다. 그녀도 한때 폭력 남편에게 쫓겨 맨발로 자기의 집으로 피신했던 옆집 여자처럼, 그리고 안녕, 친애하는 낯선 사람이라고 작은 괄호에 담아 말을 전했던 맨발 여자처럼 맨발이었던 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맨발은 나의 취약지대다, 이런 문장도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잠정적으로나마 작가의 결론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소설은 기억과 해석의 세계를 괄호 밖으로 내보내고 여러 번 안녕, 인사를 했습니다. 하코다테로 여행을 떠난 괄호 밖은 안녕의 주인공, 커다란 아픔을, 상처를 과거로 지닌 그 여자는 기억과 해석에 대해 판단 정지했고요. 음성 언어와 안녕했고요. 출발했고 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끝내 변신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이주혜 작가의 가로바꾼 안녕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 작품과 잠시 한동안 안녕입니다.